먼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본 강좌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화두가 되는 용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차, 2차, 3차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초에 세계 40개국의 뭐라 그럴까, 정상이라든가 경제 비즈니스 학계, 시민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여는데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해요. 그래서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있고 이 다보스 포럼에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창립 이래로 최초로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도와 증기기관이 견인해내는 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 생각이 날 겁니다. 증기기관.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 2차 산업혁명 하면은 전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생산 조립 라인을 두고 이렇게 해오던 전기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와 있죠.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초네트워크형 사회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시스템. 자, 유비쿼터스 AI, 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다 들어본 용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견인이 된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원래는 프랑스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영국의 경제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려면 이걸 좀 더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차는 물론 산업혁명 시절 이전을 봉건주의 시대라고 하고 주로 인간의 노동이라든가 가축을 이용해서 뭐 밭을 간다거나 이런 시대가 있었죠.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비롯됐다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1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증기기관이 불러온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1870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주로 전기, 석유, 화학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상용화, 그 다음에 연료로서의 석유를 활용하고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는 신분야 개척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제화 시대를 개막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걸로 보통 전자, IT 발달 기술, 그 다음 재생에너지 개발에 눈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엄밀히 따지면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급박하게 변해가는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컫는 키워드로 초연결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초지능사회다. 그러니까 보통 4차 산업혁명은 소위 융합의 시대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혁명의 시대가 아닌 초연결사회의 시작점입니다. 다 유비쿼터스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있죠. 사물 인터넷, 심지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져올 만한 걸로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에 국제적으로 낙후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여기 주요 몇 개국.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로봇 신전략,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이런 식으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신기술을 꼽아라 그러면은 무인 운송수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이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 이런 가전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굉장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생물학기술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신기술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드론, 그러니까 무인 운송 수단이죠. 이게 1917년 우리나라 11월 28일 날 우편물 배송 시범을 보인 그런 드론 택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개막식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1218대를 동원해가지고 드론을 공연을 했어요. 참 멋있게 공연하고 있죠. 그죠? 밤만 내수놓은 드론 공연. 전문가들은 현재 드론 시장의 잠재력이 약 130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 3D 프린팅으로 정말 다양한 것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컨셉카죠. 이런 것들 디자인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3D 프린팅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직접 디자인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품종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생산량은 조금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의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물 인터넷, 이 모식도로 나타난 건데 다 연결되어 있죠. 요새 여러분들 택배로 뭘 배달하면은 그 택배 물건이 어디쯤 와 있고 언제쯤 배송이 된다라든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 집 바깥에서 집안의 장치들을 에어컨을 켜라든가 가스불을 잠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 IoT는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모두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전에 그 금융거래를 보면은 그 모든 전산망이 한 군데로 다 모였었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여러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이 정보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까지 9개의 정보가 같이 공유해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단어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이렇게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는 그런 P2P, 피어-투-피어라고 그러죠. P2P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를 연결한 통신망이 그 각자의 컴퓨터로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해킹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시장 전망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2030년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3조 1000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자, 21억, 2760억. 그리고 5년은 이렇게 빵 뛸 거다. 블록체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의 시대죠. 그죠? 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죠? 예, 뭐 하는 겁니까? 소위 모식도로 그리는데 실제로 가위로 자른다는 건 아니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유전자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서 우리가 뭐 어떤 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 손쉽게 그런 것들을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낸다든가 혹은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유전체를 조합해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최근의 연구 성과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유전자 가위인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여기에 뭐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DNA 부분에 이 부분을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 가위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특정한 그 기능을 가진 제한 요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르고 교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는 뭐 가위로 싹둑 자른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걸 썼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가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일찍이 2015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소개된 걸로 최고 혁신 기술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소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물학 기술의 발전은 생물의 정의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겠죠. 생물의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합성된 생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연구자들이야 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지만은 안전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셋째로 생물 안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 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해서 바이오 테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8월 말 현재 가장 핫한 용어는 뭘까요? 인공지능이죠. 그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로까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은 AI로 흔히 일컬어지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판단 등의 지적 능력을 누가 가진? 인간이 가진. 이걸 모델링하여 가지고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앞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자, 2021년에 매년 전략 기술을 발표하는 가트너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2020 가트너 그룹의 전략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은 2020년 코비드-19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절에 가트너 그룹은 2021의 새로운 전략 기술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의 그 전략 기술 트렌드 2021에는 크게 이제 세 갈래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한 갈래는 뭐냐면 사람을 중심한다. 기술 발달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위치 독립성. 결국은 어디에 있더라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접속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온라인 활성화로 위치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경제 침체, 특히 가트너 사는 2020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있죠. 뭡니까? 팬데믹,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래서 경제 침체나 팬데믹 등의 업무 마비 현상을 IT 기술로 한번 레질리언트 해보자,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각각의 이렇게 세 가지씩 했습니다. 2020까지는 주로 10대 전략기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9개. 그래서 사람 중심성에는 이렇게 세 가지. 행동 인터넷, 총체적 경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 그 다음에 위치 독립성은 분산형 클라우드, 애니웨어 운영체계, 애니웨어 어디에서든지, 사이버 보안 메쉬,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은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 AI 엔지니어링, 초자동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이 9가지를 짤막짤막하게 한번 우리가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성의 첫 번째 행동 인터넷. 행동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용자의 행동을 빅데이터화한 데이터 중심적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뭐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상에서 족적을 분명히 남기고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했나요? 구글 링을 했나요? 아니면은 카톡을 했나요?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족적이 달려있고 위치 정보 달린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족적이 버스카드, 카페에서 QR코드, 점심 식사 후에 신용카드 결제, 이 데이터를 남긴 나의 행동 패턴이 비즈니스에 거꾸로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행동 인터넷 IOB는 개별 사용의 목표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사는데 순 이상한 식품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구입하면 보험회사가 인지를 하고 당신은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상컨대 2025년 말에 세계 인구 절반이 IOB 기술의 대상자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성 두 번째, 총체적 경험, total experience 이렇게 해놨죠, 그죠? 총체적 경험이라고 하는 다중의 사용자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이 있죠, 그죠? 또 직원 경험이 있고, 그죠? 사용자 경험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의 규칙을 연결시키는 전략 기술이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이동성이 제한이 되고 가상화가 되고 분산화가 중요하죠. 이럴 때 총체적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통제도 하지만은 또 팬데믹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자본화하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이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팬데믹 상황인데도 역대 기록을 다 갈아엎은 2021년 3월의 수출액. 이것도 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 중심성 세 번째.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컴퓨팅. 우리 엄청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해킹 당해서 노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발성.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QR코드로 남기라고 그러죠. 없으면 쓰라고 그러죠. 음식점 4인 이상 그 사적 모임 4인까지만 된다 이러니까 2.5단계니 2단계니 그러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와중에 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의 세 가지 기술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와 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처리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다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어우러져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전략 기술이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 중심성이고 그 다음에 anywhere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한다라는 위치 독립성이 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로 분산형 클라우드. 요거는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20에도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물리적인 위치가 다른 곳에 분산적으로 배치를 해서 서버 운영을 한 군데로 모으는 데 드는 그런 관리비를 절감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지연, 데이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데이터 레지던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축적해 두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매우 민첩한 데이터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뭐 스토리지,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있고 우리 모바일 하나 주고 다 있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연결도 되지만 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의 미래는 어떻게 분산을 잘 시키느냐. 분산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Annual Operation.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특히 요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2021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디지털로 모든 업무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강의도 이렇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구글 클래스룸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장소에서 고객 지원하고 근무를 지원하고 분산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런 거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상컨대 2023년 말까지 기업의 40% 정도가 애니웨어 운영 체계를 도입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재택근무를 통한 비즈니스를 또 소화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인디펜던트 어디에? 로케이션에. 여섯 번째, 사이버 보안 메시.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안이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사이버 보안 제어에 대한 분산형 아키텍처 접근 방식이에요. 분산이 돼가지고, 그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걸 엄청 땡긴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과제를 앞당겼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 뭐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업무 할 때 보면은 뭐 지문 인식도 있고 여기 보면 숫자 6자리로 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지문이 겨울에 그 뭐 잘 안 나와 가지고 주로 숫자를 잘 활용하는데 자, 숫자가 헷갈려 가지고도 엎은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잘 보안에 신경 씁시다. 자, 마지막 카테고리. 지능형 복합 서비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스스로 적응하고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된다. 이제는 이 모듈러티, 오토노미, 오케스트레이션 여러 개가 오케스트라처럼 된다는 얘기죠. 디스커버리.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복합화한다라는 게 이게 생명이죠. 그죠? 더 좋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민첩한 반응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물론 이제 근본에는 인간이 있겠지만은 기계가 의사결정을 일정 정도 개선. 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를 투자를 해야 돼.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 손치더라도 많은 데이터가 그 회사를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복합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복합적으로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 AI 엔지니어링.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이고 고립된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기법의 결합을 사용해서 명확한 가치의 경로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통 하죠. 그죠? 인공지능 프로토타입에서 실제 생산에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요. 약 53% 이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하죠. 결국 이것은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래서 생산 가능 수준의 AI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부족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자꾸 그래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정한 모델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개발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무엇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이냐, 개발 운영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은 그 인공지능 실질적인 그 기술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초자동화. 자,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겁니다. 도저히 이제 뒤로 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일 지금 뭐
그 보통 그 이렇게 되면은 초자동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걸 잘 조화롭게 완급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직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자동화한다라는 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9가지를 이렇게 가트너 그룹에서는 새로운 2021 전략 기술로 3개의 범주에 각각 3개씩 9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실 분은 여기 길게 돼 있는데 여기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 뒤져보면 알고요. 통상 이제 10월 말경에 가트너 그룹에 발표를 하니까 올 10월 말에도 2022는 이 그룹은 뭘 생각하는가. 이거는 뭐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